망사 스타킹을 벌써 3켤레나 갈아 신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발렌시아가 스타킹으로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죠. 이거 찢어지면 안 되는데. 상대방의 채팅창에 김력 중이라는 표시가 뜨더군요.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기에 의아해하던 찰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나 지금 회의 중인데 화면 공유하고 있어? 저는 곧바로 메시지를 회수했습니다. 다행히 삭제를 누르기 전에 취소했으니 망정이지. 하지만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그의 답장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늦었어. 다들 봤어. 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건 대표님.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냈네요. 그러고는 곧장 핸드폰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니, 회의 중이면 알림을 꺼두는 게 상식 아니냐고. 더 최악인 건 우리 회사가 지금 그의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무슨 나드로 그를 봐야 할까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상사인 부진혁 팀장님이었습니다. 부 팀장님. 옆대리, 지금 당장 회사로 나와요. 팀장님, 저 오늘 휴가인데요. 저는 잠결에 웅얼거렸습니다. 휴가인 거 아니까 추가 근무 수당 3배로 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급한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나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팀장님은 CG그룹과의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CG그룹이라니. 그렇다면 그 남자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팀장님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제발 그 사람만 아니길. 계약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길.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새하얀 정장을 빼입은 엄격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건. 제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부팀장님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제가 추가 근무 수당 2배 더 받을게요. 그냥 있어요. 최건희 시선은 제게 고정된 채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서류철로 몸 앞을 가렸습니다. 이 남자, 병이라도 있는 걸까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잠깐, 오늘 그는 흰색 정장을 입었네요.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부팀장님이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로 산 하이힐이 발에 좀 끼는 듯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하이힐에서 발을 빼냈죠. 그리고 손에 협력 제안서를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무언가가 제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가죽 신발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최건희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설마 이 남자 지금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거지? 저는 흠칫하며 부팀장님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팀장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님께서 우리 제품에 아주 만족하신 것 같군요.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고 싶군요. 부팀장님은 곧바로 제 팔꿈치를 툭 치며 계속 발표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는 제 하이힐을 찾으려 몰래 발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발을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신발에 닿을 뿐이었죠. 저는 그를 몰래 쏘아보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최건희 미소는 더욱 깊어졌고 부팀장님의 얼굴은 더욱 환해졌습니다. 젠장, 여기서 질 수는 없지? 그렇다면 끝까지 가보는 거야? 제 발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 그의 바짓단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발목에서부터 종아리, 그리고 무릎까지 조금씩. 최건희 순간 흠칫하며
그의 귓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서는 평범하게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옆 대리님, 발표가 아주 상세하네요. 경험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가 일부러 경험이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즉시 발을 빼려 했지만 최건에게 단단히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담겨 있었죠. 발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 제 발을 잡은 힘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발을 확 빼냈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옆 대리, 괜찮아요? 부팀장님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심지어 최건조차 순간 당황한 듯 보였죠. 저는 무릎을 문지르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요.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지만 들어온 것은 작은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의 머리 위에는 커피 몇 잔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하이힐이 갑자기 제 발 옆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분명 최건이 장난이 틀림없었습니다. 결국 계약은 순조롭게 체결되었고 양측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 부팀장님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회의 중에 왜 자꾸 내 바짓단을 걷어차요? 무슨 신호 보내는 줄 알았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요. 분명 방금까지 제 발은 다른 사람에게 잡혀 있었는데요. 아니라고요. 옆대리 하이힐이 내 다리를 몇 번이나 찼다고요. 무슨 암시하는 줄 알았잖아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눈빛에는 장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팀장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최 대표님, 저희 옆대리가 배웅해 드릴 겁니다. 아니, 괜찮습니다만. 하지만 부팀장님은 제게 퇴로를 주지 않고 제 등을 살짝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최건을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의 등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가뜩이나 하이힐 때문에 발도 아팠는데 이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단단한 팔이 재빨리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공간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고개를 숙여 천천히 말했습니다. 엽천 씨, 당신도 참 대단하네요. 저는 방금 테이블 밑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는 비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대표님도 만만치 않으시던데요. 최건이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당신 장난을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말을 마친 그는 단호하게 차에 올라타 저를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건은 병이 있다.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최선이다. 어차피 잘 안 될 관계였으니까요. 저는 멍든 무릎과 상처투성이인 발뒤꿈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그를 향해 욕을 몇 마디 더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팀장님의 차가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타요. 데려다 줄게. 차 문을 열고 올라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최건이 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차창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천천히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필요 없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이힐을 한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프고 쓰라린 발을 부여잡고 또다시 그 남자의 이름을 욕했죠. 막 연고를 바르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팀장님이었습니다. 옆대리, 최 대표가 파티를 여는데 우리도 참석하라고 하네. 당신도 와야 해. 안 가요. 저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최건이 뭔데요? 제가 왜 매일 그의 기분에 맞춰야 하죠? 안 오면 보너스는 없는 걸로 알아요. 결국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가장 예쁜 드레스로 갈아입고 부팀장님의 팔짱을 낀 채 파티장에 들어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최건희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의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도 화려한 아우라가 깃든 듯했죠. 부팀장님도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은 최근에 유학에서 돌아온 PS 그룹의 따님, 서지아 씨야. 최 대표의 약혼녀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PS 그룹과 CG 그룹. 세력이 비슷한 두 가문의 결합이라니 정말이지 강자와 강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선남선녀, 원래부터 하늘이 맺어준 한 쌍이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 저는 고작 이름도 없는 애매한 관계일 뿐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주어 부팀장님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아야. 왜 사람을 꼬집어요?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손을 놓았습니다. 서지아는 우리를 본 듯 우아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개의 와인잔이 부드럽게 부딪혔습니다. 부팀장님, 오랜만이네요. 이쪽은. 부팀장님은 금세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조금도 품위 없는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아, 제 오른팔, 엽천 대리입니다. 서지아는 몸짓 하나하나가 우아하고 단정했습니다. 옆 대리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능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요? 부팀장님은 마치 스위치가 켜진 듯 저에 대한 칭찬을 쉴 새 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조금도 숨기지 않은 채 제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나 저분이랑 아는 사이야. 서지아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이입니다. 최건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부팀장님이 제 팔을 쿡 찌르며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방금 계약했는데? 저쪽이 갑이라고. 그런데 뜻밖에도 최건이 저를 위해 변명해 주었습니다. 옆 대리님이 워낙 바쁘셔서 잊어버리신 것도 당연하죠. 서지아가 부드럽게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꽃처럼 화사했죠. 저는 순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부팀장님이 제 손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최 대표님은 아량이 넓어서 너를 탓하지 않을 거야.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바로 그 순간 나란히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선과 행동이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했습니다. 마치 완벽한 한 쌍의 연인처럼. 파티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최건희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저와 그도 이런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부팀장님을 따라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억지로 술을 꽤 많이 마셨습니다. 부팀장님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술 취한 남자에게 어두운 구석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불순한 의도를 품고 제게 다가왔죠. 그런 저를 구해준 것이 바로 최건이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흔들다리 효과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순간 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뻔뻔하게 그의 연락처를 알아내 매일같이 약속을 잡고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그도 제게 넘어왔죠. 첫 경험은 그의 차 안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편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 후로 저는 그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최건도 제게 아낌없이 많은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가 사랑해, 좋아해 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제가 먼저 다가갔죠. 저는 지쳤습니다. 그가 토라져도 제가 달래야 했고 그를 위해 하이힐을 신다가 발이 다 까졌는데도 그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정교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나인데 명백히 최건이 내게 과분한 게 아닐까? 갑자기 거울 속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건이 바로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저는 황급히 입을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 저를 문에 밀어붙였습니다. 천아, 내가 정말 너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붉은 와인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 막고 있으면 취할 것만 같았죠.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고 숨결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키스는 거칠었고 은은한 와인 향이 입술과 치아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키스를 할수록 저는 마치 술에 취해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드러워진 손으로는 그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온기를 쫓았습니다. 천아, 난 널 좋아해. 정말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거야? 최건희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다가 갑자기 그를 밀어냈습니다.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 약혼녀도 있으면서 왜 저랑 얽히려고 하죠? 그도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는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뭘 하고 싶냐고? 당신이 원하는 걸 해야지. 짝. 저는 세게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얀 얼굴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당신도 그들이랑 다를 게 뭐야? 상황 파악 못하고 손대는 건 똑같잖아. 그는 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최건은 순간 멈칫했고 분노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단단한 손이 제 허리를 더욱 세게 조였고 갑자기 어깨를 세게 물었습니다. 부팀장님, 최 대표 못 봤어요. 아니, 그런데 옆 대리도 안 보이네. 밖에서 서지아와 부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최건이 더 세게 물었고 저는 참지 못하고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서지아의 말에 우리 둘은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고 두 사람의 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밀어보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나서야 제 심장은 겨우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최건이 고개를 숙여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만두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은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강한 손이 제 턱을 잡아 억지로 그를 보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 생각밖에 안 나. 저는 눈을 내리깔고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차피 우리 사이엔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순간 공기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밤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부팀장님은 차 안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최건희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채팅창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 찢어지면 안 되는 데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가 정말 괜찮은 남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요컨대 저는 모든 것을 걸었고 처참하게 졌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남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망가질 가치가 있어? 저는 울고불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내 발이 다 까졌는데 그는 신경도 안 썼다고. 친구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럼 그냥 차버려. 그는 그냥 너랑. 그녀가 갑자기 제 입을 막았습니다. 쉬. 옆에 다 사람이잖아.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죠? 친구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들고 최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와서 안 볼 자신 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공개적으로 만날 수도 없는데 다른 사람 부르지 그래? 친구가 한 글자 한 글자 제게 읽어주었습니다. 이래도 그가 널 안 좋아한다고 말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옆대리. 왜 여기 있어요? 부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팀장님. 부팀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웃더니 제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고 친구와 함께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최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부팀장님에게 기대어 있었죠. 불빛 아래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제스민 꽃다발을 든 채 군중 속에서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약간 붉었습니다. 와서 보라면서. 근데 이 상황 보아하니 내가 필요 없을 것 같네. 부팀장님이 순간 멈칫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대표님, 옆 대리를 좋아하십니까? 최건이 굳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 부팀장님이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럼 꽃은 왜 사셨어요? 최건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나가다 주었어. 부팀장님은 계속해서 한 방 더 날렸습니다. 지나가다 주운 게 하필 옆대리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네요. 제 친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 드러났네요. 친구가 저를 그의 쪽으로 밀었습니다. 최건은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부팀장님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 다 봤겠지. 제가 투덜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보면 어때? 어차피 그 여자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최건이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조금도 숨길 생각이 없는 건가? 저는 짜증스럽게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숨길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가 손에 든 제스민 꽃다발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느 시대든 이 관계는 여전히 당당할 수 없어. 저는 화가 나서 꽃다발을 벽에 3개 던졌습니다. 당신 꽃 따위 필요 없어. 술 기운에 화를 내고 있었죠. 최건은 조용히 몸을 숙여 꽃을 주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매만지더니 꽃송이들을 떼어냈습니다. 꽃다발이 헝클어지고 나서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꽃은 필요 없겠지? 그럼 나는 필요해.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날아가는 것 같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당신 약혼녀 있잖아. 저는 손을 뻗어 그를 때렸습니다. 필요 없어. 하지만 말투에는 술 기운이 섞여 있어 마치 애교를 부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최건이 제 손을 잡아 단단히 쥐었습니다. 나는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숨결이 귓가에 부드럽게 닿아 간지럽고 짜릿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듯 고개를 숙여 제 입술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지아였습니다. 건아, 언제 데리러 올 거야? 한밤중에 데리러 오라니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래요. 어차피 그녀는 그의 약혼녀고 불필요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금방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그가 다시 키스하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최 대표님, 그녀가 이 사실을 알면 분명 기분 나빠할 거예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금 당장 폭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녀가 기분 나빠할 걸 알면서 왜 나를 따라 나섰지? 맞아요. 저는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제력이 없었을까요? 그가 손 한 번 잡았다고 바로 따라 나서다니. 그런데 그가 저를 탓하다니요. 저는 그를 세게 밀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멋대로 달려들었다는 뜻인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비틀거리며 멀리 걸어갔습니다. 저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줄을 섰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한 후 곧바로 최건을 차단했습니다. 이 일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온갖 물건들을 들고 있었죠. 저는 그를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당신이 준 거니까 전부 돌려줄게요. 아주 단호하시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요. 나도 내가 당신에게 준 것들을 찾아봐야 하니까. 그는 태연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봐요? 여기 처음 와본 것도 아니면서.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에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보지 마.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나 나를 좋아했어? 최건,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첫눈에 반했어. 그가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글자들은 제 자존심을 찌르는 것 같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그의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고 싶다고. 당연히 가능하지.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그에게는 약혼녀가 있는데. 그럼 저는요? 세컨드가 되라는 걸까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빼앗아 들고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재밌어요. 내 속마음을 엿보고 내 감정을 비웃으니 기분 좋아요? 말을 하며 저는 한 장 한 장 찢었습니다. 나 당신 안 좋아해. 지금부터 앞으로도 절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최건은 순간 멈칫했고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천아,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저는 그의 물건들을 모두 바닥에 쏟아버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가 다가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무심코 휘두른 손에 들린 물건이 그의 이마에 날아가 부딪혔습니다. 퍽 붉은 액체가 즉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겁에 질렸지만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죠. 그렇게 내가 싫어.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제가 그에게 준 선물들도 모두 남겨두고 갔죠.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생리도 오지 않았죠. 친구가 한번 검사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검사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랑 안 한 지 한 달도 넘었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해봐. 결과는 이상이 없었지만 저는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더니 한마디만 했습니다. 남자친구 사귀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바쁜데 남자친구 사귈 시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여전히 멍하니 있는 동안 부팀장님이 또 임무를 주셨습니다. 옆대리, 오늘 나랑 최 대표님한테 가서 업무 진행 상황 좀 확인하고 와. 최건이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제게 쏠리는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뭐 다른가요? 왜 다들 저를 쳐다보죠? 안내를 하던 여직원은 계속해서 저를 훔쳐보았습니다. 저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저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부팀장님은 자연스럽게 넥타이를 고쳐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나를 보는 거지?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래? 역시 제 또래의 상사는 약간의 자아도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 시선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고위 임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 유리벽에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복장은 단정했고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최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마 한쪽에는 여전히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그래요.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제게 단 1초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평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자꾸만 그날 테이블 밑으로 흘러갔습니다. 옆대리, 집중해요. 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잡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최건희 비서에게 화면을 조정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연결하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우리 둘의 채팅창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한 줄 한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천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주라. 내 일기장 다시는 안 볼게. 널 비웃는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랬어. 채팅 배경화면은 여전히 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채팅 속의 사람이 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차단된 메시지를 알리는 붉은 느낌표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최건은 재빨리 핸드폰을 껐습니다. 회의실은 몇 초간 침묵에 잠겼지만 곧 참지 못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누군가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쩐지 아까 두 분이 아무런 교류가 없더라니 싸우고 계셨군요. 한 사람이 입을 열자 나머지 사람들도 즉시 동조했습니다. 옆 대리님, 최 대표님 좀 용서해주세요. 맞아요. 요즘 저희가 그분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라고요. 저는 그저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조용히 얼굴을 닦고 싶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들어올 때부터 다들 저를 그렇게 쳐다보더라니. 알고 보니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부팀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최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난 지난번에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최건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즉시 엄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옆천 대리의 일은? 부팀장님은 팔짱을 끼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눈치챘어요. 최건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나온 말은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팀장님은 여전히 멍한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괜찮아요. 제 사람만 빼앗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옆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왜 마치 인력 쟁탈전처럼 보이는 걸까요? 최건은 부팀장님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비극적인 멜로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같았죠. 대체 무슨 내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저는 그에게 상처는 괜찮은지 요즘 그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자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를 빼앗아 가려고요? 비쌀 텐데요. 최건희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부팀장님도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아주 비싸. 아니, 아무리 비싸도 빼앗아 갈 순 없지? 그가 돌아서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이 상황이 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최 대표님, 회의 계속 진행할까요? 부팀장님은 즉시 저를 최건 쪽으로 밀며 아주 배려심 깊게 우리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 대표님이랑 같이 가서 점검 준비나 해요. 그가 저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갑자기 솟구쳐 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최건은 저와 멀리 떨어져 서서 약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휴지를 꺼내 제 눈가를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들 알게 됐으니 솔직하게 말할게. 당신을 빼앗아 오는 게 잘못된 거고 비도덕적인 거 알아. 내 가치관도 허락하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도 그의 말에 막혀버렸습니다. 당신 병 있어요. 저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에게 잡혔습니다. 참지 못하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정말 양심 없는 사장이네. 우리 팀장님은 인재란 인재는 다 끌어모아서 부려먹고 싶어 안달인데. 최건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제 뜻을 알아차린 듯 웃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그의 직원일 뿐이잖아. 저는 눈을 흘겼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요. 그는 여전히 웃으며 팔을 뻗어 저를 꼭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키스는 제 입술에 립스틱 색이 완전히 옅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방해했습니다. 대표님, 서지아 아가씨가 오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밀어냈습니다. 어떡해요? 하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같이 마주하자. 괜찮기는요. 지금 들키면 저는 정말 세컨드가 되고 말 텐데요. 저는 왜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입술만 닿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지 제 자신을 2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최건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쉿, 저는 그의 옷을 끌어당기며 저를 가려달라고 신호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나 반나절을 노크해도 안 열길래 그냥 들어왔어. 저는 몸이 굳어 그의 바짓단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저를 보더니 웃음을 참으려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점심이에요. 그녀가 도시락을 열자 향긋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다음부터는 오지 마. 서지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죠. 저는 긴장해서 최건이 바짓단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갑자기 한 손이 제 머리 위에 놓여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린 약혼한 사이잖아. 당신 보러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지만 최건이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동의했지? 어디서 약혼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무심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그가 살짝 몸을 떨었고 곧이어 한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퍼지더니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그가 손으로 제 눈을 가린 것이었죠. 하이힐 소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약속했잖아. 어두운 공간 속에서 제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제 앞에 있는 남자의 숨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오해 살 만한 말은 하지 마. 여기에 오해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저는 깜짝 놀라 무심코 손을 아래로 내려 그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최건이 갑자기 손에 힘을 주었고 엄지손가락이 제 입술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듣게 하지 마, 이아코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퍽, 도시락 뚜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책상 안쪽으로 더 깊이 물러났지만 실수로 작은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최건은 즉시 손을 놓았습니다. 빛이 돌아오고 고개를 들자 서지아가 거의 무릎을 꿇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건은 그녀를 부축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고 마음속에서 이름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의 손가락을 세게 물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꺼져. 제 목소리는 숨소리처럼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분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서지아를 향한 시선은 차갑고 냉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는 마치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아주 상심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책상 밑에서 막 고개를 내밀었을 때 최건도 몸을 숙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입술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살며시 눈을 감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던 찰나 그의 손이 재빨리 제 목덜미를 받쳤습니다. 그 동작 덕분에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것은 피했지만 우리 입술은 완벽하게 포개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부팀장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에 제 핸드폰이 울리고 나서야 이 책상 키스는 깨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최건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잖아. 저는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무슨 문제요? 그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찢어도 된다고 했던 거?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투를 바꿨습니다. 그럼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제 머릿속에는 방금 전 급하게 떠나던 하이힐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가 약혼에 대해 분명히 말했지만 그럼 서지아 씨는요? 그녀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저는 여전히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두 분의 약혼 소식이 떠들썩했잖아요. 그때는 왜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굳어졌고 목소리가 살짝 막혔습니다. 그건 내가.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결국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사실 내가 질투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저는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지만 다른 여자 때문에 마음을 고백하고 사귀게 된다면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손을 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가 약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당신 여자친구 되기 싫어요. 그의 눈 속에 빛이 꺼졌지만 바로 그 순간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녀를 마주해요. 모든 걸 해결하고 당당하게 만나자고요. 예전에는 몰래 이 관계를 유지할 생각도 했지만 평생 숨어 다닐 수 있을까요? 평생 숨는다는 건 스스로 세컨드가 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를 좋아한다면 당당하게 좋아해야죠. 최건이 부드럽게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제가 그의 손을 잡고 문을 열자마자 서지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문 앞에 서서
우리가 맞잡은 두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책상 밑에 있던 사람, 당신이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주위에는 구경거리를 찾는 직원들이 드라마 보듯 쳐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이 질문은 제가 아무 남자에게나 쉽게 구는 여자라고 암시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최건이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오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서지아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거지? 주변 직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어쨌든 근무 시간이었으니까요. 서지아가 핸드폰을 꺼내 태연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죠. 어머니, 들으셨죠? 저는 한 번도 파혼하고 싶었던 적 없어요. 전화기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압박감이 가득했죠. 최건, 나는 내가 지아와 파혼하는 걸 허락할 수 없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와 그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지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라는 너무나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최건이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지아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말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건이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즉시 최건이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아 그대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이용해서 날 압박하려는 거야? 서지아가 저를 보더니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가벼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서 생각해봐. 최건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어머니라는 관문은 쉽사리 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물처럼 부드러웠죠. 네 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천아, 차단 풀어줘. 그 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최건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마도 우아하고 단정한 옷을 사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물을 고르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와 그들 가족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으로 갈까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이미 최건이 집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너희 집에 데려온 거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은 사람이 준비해 줄 거야? 1분도 채 되지 않아 수많은 명품 상자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습니다. 선물도 이미 준비되었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건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서지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 양, 앉아요. 그녀의 태도는 매우 우아했지만 동시에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는 서지아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표 하나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감상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우아하게 피아노를 쳤습니다. 유연한 손가락이 건반 위를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가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담긴 미소가 스쳐갔죠. 그녀는 제 앞에서 일부러 자신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비교하려는 걸까요? 이 순간 저는 정말로 저와 그들 사이의 거리를 느꼈습니다. 곡이 끝나자 서지아는 우아하게 일어나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옆 양, 왔군요. 그녀는 마치 주인인 양,
하인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구나. 하지만 최건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통인데요. 최 여사님은 그를 쳐다보며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여병은 어떠니? 피아노 칠 줄 아니? 그녀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저를 기죽이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분은 정말 불쾌했습니다. 결국 문당호대, 즉 집안의 격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피아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계층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최건이 막 입을 열려던 찰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칠 줄 압니다. 그가 약간 놀라 서둘러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천아, 내가 칠 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써. 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건반에 손을 얹고 마구잡이로 두드렸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혼란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져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멍해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얼굴이 굳어졌고 최건희 눈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서지아는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듯 완벽한 선율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섬세한 음표 하나하나가 제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곡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연주를 마친 후 저는 일어나 담담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서 아가씨와 비교하고 싶으셨군요. 제가 창피를 당하고 알아서 물러나길 바라셨겠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 어머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 아가씨는 매우 뛰어나지만 저도 나쁘지 않아요. 겨우 한 곡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나요? 피아노 칠 줄 알면 뭐 하나요? 제가 이 곡 하나밖에 칠 줄 모르면 어떡하실 건데요? 최 여사님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했죠. 최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전 이 사람을 좋아해요. 솔직하고 가식 없잖아요. 그렇게 널 감싸고 도는 걸 보니 제멋대로고 예의도 없구나. 서지아는 여전히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지만 최건은 단호하게 저를 이끌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 미안한 마음에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잘 처리하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님 마음에 들게 하지 못했어. 최건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이렇게 컸는데 쉽게 억압당하지 않아.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시면 어떡할 거야? 그가 제 이마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소설 좀 그만 읽어. 우리 엄마 그렇게 바보 아니야? 엄마한테는 PS 그룹도 중요하지만 목숨만큼 중요하진 않아. 저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오. 최건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일도 내가 나랑 같이 현장 점검 담당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지만 다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아직 모르겠어. 아마 내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저는 약간 걱정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니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그가 고개를 숙여 키스하려 했지만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마치 문득 무언가 생각난 것처럼. 우리 지금 무슨 관계지?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곧 사귈 사이.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건 괜찮겠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고개를 기울여 제 입술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먼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키스는 오랫동안 이어졌고 머리가 핑 돌 때쯤에야 그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내 예비 여자친구, 내일 봐. 문 앞까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게다가 지금 분위기도 완벽했고요. 그가 막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제가 그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준 선물들 아직도 원해? 그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나를 하룻밤 재워주겠다는 암시인가?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제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한 손으로 문을 밀어 닫고 다른 손으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공간에서 그의 숨결이 제 피부에 선명하고 뜨겁게 닿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응, 재워줄게. 이 두 글자는 제 목소리 속에서 거품처럼 피어올라 부드럽고 간지러웠습니다. 그가 몸을 낮추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파리, 다시 한번 보고 싶어. 좋은 기회인데? 이 마지막 대결에서 역전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까? 저는 그의 손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소중히 보관해왔던 발렌시아가 스타킹을 꺼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최건희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좋아. 근데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그가 몸을 숙여 제 무릎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직 아파. 지난번 책상에 부딪혔을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아플 리가 없죠? 너무 늦은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껐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그의 손이 제 치맛자락에 막 닿았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것이었죠. 그는 핸드폰도 방해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천아, 엄마가 입원하셨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그럼 나도 같이 가. 반나절 동안 치마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주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지아는 이미 와서 최 여사님을 돌보고 있었죠. 어머님은 심장병이 있으세요. 두 분이 그렇게 화나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 사과를 들고 있었지만 좀처럼 깎지 못했죠. 최건은 아무 말 없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돌볼 필요 없어. 귀찮으니까. 그녀는 사과를 내려놓고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건아, 나 걱정해주는 거야? 최 여사님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녀 손에 들린 사과는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녀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 여사님의 상태를 살피고 최건을 따라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가 제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먼저 가서 쉬어. 여기는 내가 처리할게. 저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켜자마자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팀장님이었습니다. 옆대리, 큰일 났어. 최 대표가 사고를 당했대.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부팀장님은 어젯밤 최건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리를 다쳤고 거기도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수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유일하게 없는 사람은 서지아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최 대표님 다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후유증이 남으면 그 일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서 아가씨는 최 대표가 사고 났다는 소식이랑 어머님도 입원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그날 밤에 해외로 떠났대. 제가 나타나자 그들은 즉시 입을 다물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최건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이마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죠. 제 눈가가 즉시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일부러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재수없게. 잘 쉬어서 원래의 잘생긴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 당신 필요 없어.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최건을 돌보면서 병원을 오가며 최 여사님도 보살폈습니다. 부팀장님께 휴가를 냈고 그는 저보다 파트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이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 최 여사님은 여전히 제게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너무 심심하셨는지 결국 제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랑 건이는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직 쫓아다니는 중이에요. 최 여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위기가 한참 동안 가라앉아 어색한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건이는 생각이 많은 아이야? 너를 오해할 수도 있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주렴.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약간 어색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퇴원할 거니까 너는 건이나 잘 챙겨. 나 신경 쓰지 말고.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툴툴거리면서도 속은 깊었죠. 퇴원 후 최 여사님은 자주 최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복이 빨랐고 심지어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가 병실로 옮겨졌을 뿐이었죠. 어느 날 오후 석양이 최 여사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말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해주고 싶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정말 신경 쓰지 않니?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최건이 어떻게 되든 저는 그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가 되시는 것도 좋아요. 최 여사님은 약간 부끄러워하며 몇 마디 더 하더니 일어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건이 퇴원하고 나서야 저는 정식으로 복직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주말 최건이 저를 데리러 와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PS그룹에 대한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PS그룹, 겉은 강하지만 속은 허약. 딸을 이용해 든든한 버팀목을 잡으려 해. 저는 한숨을 쉬며 서지아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상류층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모님은 저를 거래 도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누구에게 의지해서 살 필요는 없었죠. 제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친구 추가 요청이 하나 떴습니다. 수락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는데 최건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야? 수락해. 저는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수락을 눌렀습니다. 공격적인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옆 양 맞나요?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했고 주로 저를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최건은 이미 저를 태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전자전이었습니다. 답장을 하려는데 그가 제 핸드폰을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고 손바닥이 서로 맞닿았습니다. 엄마랑 너무 오래 이야기하네. 제 심장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이 차, 기억나? 저는 그때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최건이 제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제 입술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밀어냈습니다. 잠깐만, 집에 가서. 그가 저를 보며 눈에 약간의 슬픔을 담고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는 한 번도 키스해주지 않았잖아. 저는 그의 이마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만지며 부드럽게 나무랐습니다. 당신은 요양이 필요했잖아. 제 손이 그의 뺨에 단단히 눌렸습니다. 그의 깊은 눈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나 못생겨졌어? 그래서 이제 나 안 좋아하는 거야?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키스해줘.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먼저 몸을 기울여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최건은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못 입었던 거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최건, 당신 다리 다 나은 거 맞아? 그가 나지막이 웃으며 저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너도 내가 교통사고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사고 이후로 저는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안 된다면 사고 후유증이라는 핑계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최건은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제 어깨를 살짝 물었습니다. 또 딴 생각하네. 한 쌍의 발렌시아가 스타킹이 발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스쳐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참을성이 없는 듯 했습니다. 천아,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 저는 그에게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그 세 켤레의 스타킹은 뭐였냐고.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완전히 사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차 안은 처음처럼 여전히 비좁았습니다. 옷을 다시 정리하고 보니 단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허리를 문지르며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하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예전과 똑같은데 왜 그때 그 세 켤레의 망사 스타킹은 효과가 없었을까? 오직 발렌시아가만이 그를 움직이게 한 걸까? 최건은 뉘우치는 표정을 지으며 새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우리는 최건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만났을 때는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했는데 이번에는 그녀가 약간 수줍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희 둘,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최건은 아직 저희 부모님 관문도 통과 못했어요. 최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보았습니다. 건아, 더 노력해야겠구나. 그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건이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괜히 긴장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허리는 여전히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도대체 왜일까? 내가 그를 유혹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던 걸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최건이 미소 지으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반년 전에 그 망사 스타킹 세 켤레. 안 예뻤어. 그가 멈칫하며 의아해했지만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게 내가 보낸 신호였어? 네. 제가 더 묻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덮쳐왔습니다. 알았어. 날 의심하는 거지? 저는 무력하게 반항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스타킹 세 켤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최건, 뭐 하는 거야? 그는 마치 복수라도 하듯 동작이 평소보다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쉰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에게 증명해 줄게.